안녕하세요, 주차남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평선의 설정값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으로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기본 이평선은 뭐라고 했었죠? 5일선, 21선, 61선, 121선, 241선. 여기서 뭐 51선을 쓰든 201선을 쓰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설명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기본 세팅값을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이평선이란 게 5일에서 241선으로 점점 날짜가 커질수록 장기 이평선이라고 하고, 날짜가 줄어들수록 단기 이평선이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또 이렇게 묻겠죠. 선생님, 장기 이평선은 중장기적 관점이고 단기 이평선은 단타용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째 쓰는 겁니까? 성격도 급하네. 지금 알려드리려고 하잖아요. 시작할게요. 렛츠고. 21선이 가장 중요한 생명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21선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21선이 이렇게 떨어지고 있다. 21선보다 더 가벼운 게 뭐죠? 5일선이죠. 5일선은 그냥 파도예요. 국가가 오르는 대로 오르고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떨어지고, 참 5일선만 봐서는 볼 필요가 없는 이평선으로 보이는데, 이 5일선 이평선이 이렇게 오르다가 21선 부근으로 가요. 이렇게 단기 이평선이 상승을 하더라도 이 장기 이평선이 하락 추세로 가고 있다면 보통 이 지점이 저항 구간이 돼서 뚫고 나가려고 해도 여기서 저항을 맞고 떨어지고, 다시 뚫으려고 해도 21선이 저항선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단기 이평선이 하락하고 있는 장기 이평선을 만나면 저항선이 될 확률이 크니까 매도할 타이밍이다. 오케이? 그럼 주가랑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올라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시장은 상승 추세일 거고, 시장이 상승되면 보통 주가는 이평선 위에 있겠죠. 그 말은 이익을 보고 있는 매수자들이 많다는 말인데,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든 여기서 매수한 사람이든 대부분 이익을 보고 있는 시장이란 거죠. 근데 계속 오르기만 하겠어요? 이렇게 오르다 보면 또 떨어지는 구간도 있겠죠. 이렇게 떨어지다가 이동평균선 밑으로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위에 샀던 사람들이 손실을 보게 되는 구간이 왔다고. 그러니까 추매를 하겠지. 만약에 하락 추세이거나 이평선이 아래로 하방을 그리고 있으면 오히려 나락을 가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손절을 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엄청나게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오겠죠. 그럼 급락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평선도 따라 올라가고 있고 시장 분위기도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을 때는 이 구간이 참 먹음직스러운 구간이 될 수밖에 없어요. 추가 매수할 타점이네 생각하고 기존 매수자들도 추가 매수를 하고, 진입을 못했던 사람들도 지금이 저점이야 생각하고 매수를 추가로 하겠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지지선이 돼서 이평선 위로 반등이 보통 나오죠. 그럼 사람들이 또 물어보겠죠. 선생님, 아니 상승 추세일 때 이평선이 지지선이 되는 건 알겠어. 왜냐하면 오르면 다들 좋은 거니까. 근데 왜 이평선이 저항선이 돼서 오히려 맞고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많냐고 알려주세요. 물론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올라가야 이득을 보겠죠. 근데 주식이나 코인이든 떨어져야 이익을 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평선이 하방을 그리고 있고 주식이나 코인 시장도 하락세를 타고 있을 때는 보통 주가가 이평선 밑에서 놀고 있을 거예요. 이렇게 이평선을 못 뚫고 밑에서 놀다가 또 시세란 게 하염없이 떨어질 수는 없죠. 기술적 반등이든 뭐든 떨어졌으면 다시 반등은 와요. 이렇게 반등을 오다 보면 보통 이평선 부근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이때가 되면 다들 여기를 뚫고 올라주길 바라는데, 보통은 이때 엄청난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다시 하락을 해요. 왜냐하면 주식시장에서 뭐 공매도나 뭐 코인 선물에서도 숏포지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숏포지션이나 공매도를 치는 사람은 오르면 안 돼요. 떨어져야지 자기들은 이득을 보기 때문에, 뭐 주식이나 코인 현물에서 자기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매도를 해서 시세를 떨구고 뒤에서 더 큰 돈을 챙기는 거라고. 그 금액은 뭐 10대 1 비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알 수는 없겠죠. 하지만 세력들은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하락시장에서도 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코인 선물을 하잖아요. 하락할 때도 우리도 그 하락 추세를 타서 돈을 벌 수 있도록 우리도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오케이? 그리고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장기 이평선과 단기 이평선에 대해서 그림으로 살짝 설명을 하면,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떨어지다가 다시 반등을 하겠죠. 계속 떨어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반등을 해서 다시 조정을 받고, 이런 차트가 있다. 그러면 21선은 어떻게 움직이냐면, 주가가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하다가 어느 정도 반등이 일어나면 이평선 자체가 상승 추세로 꺾여요. 그래도 주가의 흐름에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이때 61선을 보면 61선은 21선이 꺾였어도 그대로 하방을 그리고 있어요. 그만큼 둔하지만 일시적 상승일 수도 있는 이 시국에 좀 더 신뢰도가 높다 보면 돼요. 느린 만큼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될 때까지 선의 움직임은 변화가 없을 거니까. 그러면 60일보다 더 큰 120일 동안의 이동평균선은 하락 추세일 때도 빠르게 꺾이는 게 아니고 살짝 하락선을 그리고 있고,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도 바로 선의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횡보나 상승이 일어나는 시기를 어느 정도 거쳐야지 121선이 상승 추세로 꺾인다는 거지.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볼 때는 121선이나 241선 이런 걸 보고 시세의 방향을 많이 찾죠. 여기서 51선을 사용하면 조금 더 민감하게 떨어지겠죠. 그러면 주가가 51선을 뚫는 게 61선 뚫는 것보다 더 쉬우니까 좀 더 빠르게 매수나 매도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을 거고, 나는 그래도 신뢰도가 높은 걸 선호해 하면 주기가 좀 더 긴 61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단순이평과 지수이평 차트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제일 기본인 단순이평의 경우 상승 추세가 일어나도 바로 꺾이는 게 아니라 한 두 템포 정도 느리게 반등이 와요. 대신에 일시적 반등을 했다 다시 하락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안정성이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많이 쓴다고 하는 지수이평, 지수이평은 최근 시세에 좀 더 비중을 뒀기 때문에 조금 더 최근 시장에 민감하게 움직인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SMA랑 비슷하게는 움직이지만 조금 더 민감하게 떨어졌다가 반등도 좀 더 빠르게 일어난다. 반등이 일어나면 거기에 가중치가 더 들어가서 이평선도 빠르게 반등을 한다는 거지.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그대로 반등이 일어나면 EMA로 했을 때 진입할 수 있는 타점이 훨씬 좋겠지만, 반대로 이렇게 개미들 꼬시려고 오르는 척 하다가 떨구는 경우에는 EMA가 당할 확률이 훨씬 높겠죠. 그래서 지수이평이 옳고 SMA가 옳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옳은 게 아니라 EMA만의 장점이 있고 SMA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투자자들의 성향 차이예요. 그래서 본인의 성향에 맞게 설정값을 세팅을 해야지, 요즘 지수이평 많이 쓴단다 나도 지수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다음 시간에 정배열과 역배열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